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른의 교양입니다. 이 책은 천용준 씨가 지은 책으로 소크라테스부터 애덤 스미스까지 희대의 사상가 30인의 삶에서 찾은 생각의 기술에 대해 논하는 책입니다. 어른의 교양이란 어른들을 위한 매뉴얼도 말로 뽐낼 수 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나이를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갖는 사람이 쌓아야 하는 최소한의 소양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평판이나 분위기 속에서도 내 머리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생각의 기술이야말로 어른이 갖춰야 할 교양입니다. 이 책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희대의 사상가 30인이 삶의 어둡고 축축한 길을 걸어가며 얻어낸 통찰을 직접 독립이라는 시각에서 정리한 점이 돋보입니다. 생산적 의심을 훈련하라는 조언에서부터 갑질에 굴복하지 말라는 통쾌한 일침까지 독립적인 생각으로 무장한 이들의 삶을 살펴보는 일은 남과 다른 나를 만드는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현재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소크라테스는 위험 인물이었다. 집권자들에게는 지성인들의 신망을 받는 소크라테스가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람이었다. 결국 수백 명이 참가하는 배심원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된 경험을 참된 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끄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은 불온하다고 탄압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집단이 만들어낸 대사와 멘트에 불과한 것을 답으로 여기는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인형일 뿐이다. 경험을 운운하며 나를 따르라고 신명나게 떠드는 꼰대들에게 반대로 되물어보자. 너 자신을 아느냐고. 만일 그가 스스로의 주장을 한 번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나마도 괜찮은 상대일 것이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의심을 발칙하다며 걷어차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그를 손절해야만 한다. 머지않아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꼰대가 될 수 있다. 머리를 깎아야만, 산으로 들어가야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일까? 석가모니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한다. 인생을 순전히 종교에 바치기로 한 사람이라면 성직자의 길을 걸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사상이다. 가상의 구원자나 신적 대사 또는 학문적 권위자에게 쉽게 의존하지 말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중화함경, 삼권, 16가람경에 전해진다. 소문으로 들었다거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거나 경전에 써 있다거나 유력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 오직 스스로 고민하고 깨달을 때만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진리란 다른 누군가가 주장한 내용을 모방하고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체득되고 재생산되는 차원에 있는 것임을 뜻한다. 타자의 생각에 함몰된 상태에서 어쩌다 뇌리를 스쳐간 아이디어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거나 그저 그런 흉내꾼이 되기 쉽다. 오로지 나만의 생각이
움터 나올 때까지 힘써 마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무언가를 굳게 붙드는 자가 진정한 부처다. 따라서 석가모니 이후의 제자들은 인간의 의식과 생각을 세분화해서 파악하고 참나를 찾아가기 위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 했었다. 석가모니는 80세 무렵 춘다라는 신도에게 대접받은 음식이 잘못되어 삶을 마감해야 했다. 하지만 마지막 인생 여정에서도 참나를 향한 깊은 사유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임종 3달 전 석가모니가 남긴 말이 대반열 반경에 실려 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단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실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삶의 기준은 남에게 두고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위하려니 인지 부조화가 생기고 마음이 괴롭다. 석가모니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모습들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진짜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참된 행복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중국의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마천은 누구나 기억하지만 한 무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이다. 역사를 쓰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이겨낸 자들이다. 우선 자신의 취향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현세의 권력자와 어색해지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 편안하고 쉬운 삶과 결별할 준비도 해야 한다. 사마천은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내면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한다. 내가 여기서 더 살아서 무엇하겠나. 사마천은 솔직한 기록으로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지배하는 정신의 고속도로를 낸 장본인이다. 우리 모두 저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객관적이고 건조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일기를 쓰는 사람은 줄고 있을지 몰라도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자신의 삶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한다는 의미의 라이프 로깅이라는 단어도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에서 연극성으로 보여주는 삶의 장면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직하고 탄탄한 평가로 무장된 기록이 필요하다. 물론 그 중에는 남에게 보여줘도 될 만큼 잘 정리되고 그 자체로 훌륭한 삶도 있을 것이다. 포장과 연기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기록이 절실한 시대다. 나와 세상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적어가는 진짜 역사가가 계속 나왔으면 한다. 훌륭한 말은 좋은 질문과도 연결된다. 공자는 자신이 제사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옛 군주들의 사당에 가서 제례에 참석할 때 항상 물어보았다고 한다. 꼭 무지해서 묻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와 함께 합의를 얻어가는 절차인 것이다. 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의 원칙에 복종시키는 행위가 매사에 물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은 질문에 인색하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지적 여류를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물음을 당할 때는 그가 어떻게 내 주장에 동의하게 만들지 염려한다. 이런 꼰대스러움을
공자는 정말 오만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인간은 변하고 나아지려는 노력을 통해 기회를 얻는 존재다. 훌륭한 말과 물음은 자기 혁신을 위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강력한 수단이다. 정치권에는 정작 문제는 다른 당에 있는데도 막말로 더 큰 비난을 받는 정당이 존재한다. 시간과 장소에 맞는 말과 물음을 평소에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이 화근이다. 말을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을 부숴버리는 것이다. 그런 파괴왕이 인근에 있다면 과감하게 쳐내는 것도 삶의 기술이다. 이처럼 공자는 좋은 말과 행동에 겸손함까지 갖추었지만 정치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노나라에서 맡았던 대사구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공식 직함을 얻지 못했다. 제후들은 그에게 장관급의 자리를 주기에는 미안했고 재상급의 자리를 제공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제자들에 따르면 공자는 잘 안 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당장은 아니어도 좋은 말과 예의 가치가 언젠가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믿었다. 수백 년이 지나 한나라 때에 와서 공자의 가르침은 체제의 이념이 된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도 공자의 말을 음미하며 살고 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